인서와 하기시습지. 공자의 길을 따라. 제16편 도장에 피는 꽃. 공인도장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다. 소문이 퍼지면서 논산뿐만 아니라 대전, 공주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한인서는 매일 아침 공자사당에 인사를 드린 후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60대 후반에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찾아왔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다. 선생님,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왔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손자는 할아버지 뒤에 숨어 한인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아이 부모가 모두 돌아가고 제가 키우고 있는데 요즘 들어 말을 전혀 안 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인서는 아이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 먼저 차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민수야, 너도 함께 앉을래? 아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한인서가 건네준 따뜻한 차와 과자를 조용히 받아들었다. 할아버지, 민수가 언제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6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슬퍼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인서는 민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하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걱정하고 계셔.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한인서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부모지년 불가부지야. 마이너스 부모의 나이를 모를 수 없다는 뜻이야. 할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민수가 말을 안 하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민수야,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그리워서 그런 거지? 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많이 그리울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민수를 보고 계신다면 민수가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시면 어떨까?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가 슬퍼하실까요? 그럼 엄마 아빠는 민수가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실 거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유방본이라는 말이 있어.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이야. 민수도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것이 할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야. 그날 이후 민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함께 주말마다 공인도장을 찾아와 한인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며칠 후에는 30대 직장인 여성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는 회사에서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요. 동료들과의 경쟁도 치열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 봐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동료들이 저를 견제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요. 한인서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공자님께서 군자불기라고 하셨어요. 군자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릇은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잖아요. 하지만 군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승진이나 경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덕자 보냐 제자 말야. 마이너스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끝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성장에서 나와요. 여성은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동료들을 경쟁 상대가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 생각해 보세요. 3인행 필요하사온. 마이너스 3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하셨어요. 동료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그날 저녁 한인서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 민수의 변화를 보니 정말 기쁘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치유되는 것 같다. 그리고 직장인 여성분도 마음의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신다.
공자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어느 날은 젊은 부부가 함께 찾아왔다. 결혼 2년 차인데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갈등이 많다고 했다. 선생님, 저희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다투게 될까요? 한인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유붕자원 박내 불영라코. 마이너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달라서 맞추기가 어려워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용서라는 글자를 아세요? 자신을 미루어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이에요. 한인서는 부부에게 간단한 실습을 시켜보았다. 이제부터 하루에 한 번씩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 하나씩 말해보세요. 한 달 후 그 부부는 다시 찾아와 고마움을 표했다. 선생님,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다툴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공인도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한인서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공자의 지혜를 나누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클라라로부터 편지가 왔다. 사랑하는 인서 언니에게 파리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소르본 대학 근처에서 작은 동양 철학 모임을 시작했어요. 매주 공자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임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언니의 권리사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니 언젠가 꼭 다시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요. 사랑하는 동생 클라라가. 한인서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뿌듯했다. 정말로 동서양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은행나무 아래서 명상하며 한인서는 생각했다. 이제 공인도장은 단순한 상담소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만나는 진정한 도장이 되어가고 있었다.